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는 추위가 약간 누그러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12도 안팎까지 기온 올라 어제보다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기온 비슷한 가운데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에도 큰 날씨 변화는 없겠는데요. 감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환경과 지역 복지를 함께 살릴 횡성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만나보도록 하죠. 11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지역 생수 제조업체 6곳을 대상으로 원수 수질과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생수 수질 역시 마시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생수 제조업체와 제품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25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0여 건보다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피해가 신고된 야생동물은 대부분 고라니와 멧돼지였습니다. 영월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해 4억 원을 들였습니다. 원주시가 내년 예산안을 1조 7,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700억 원 이상 증가한 건데요. 특히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국비 5,8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군의 주차장 확보율이 48%에 머물면서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박혜경 영월군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영월군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운행 대수가 약 2,700만 대에 달했다고 하는데 영월군의 차량 보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영월군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올 7월 말 기준 등록 차량이 전년 대비 1.19% 늘어난 26,380세대입니다. 21,035세대인 우리 군의 세대수를 감안할 때 한 가정에 차량 1.25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차량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승용차가 222,809대로 8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치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영월군의 차량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늘면 그만큼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데 현재 영월군의 주차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주차장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영월군 전체 주차장은 이제 노상 25개소 414면,
또 노회 132개소 4,077면, 또 부설 409개소 8,237면 등 총 12,028면으로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48%입니다. 수치만큼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또 대다수의 인구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제 영월읍에 집중적으로 주차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좀 지역 편차가 매우 큰 편이고요. 영월읍의 경우에도 또 스포츠 파크나 또 행사가 많이 열리는 동강 둔치에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분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 편차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나요? 네, 저희 영월구는 영월읍의 인구가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영월읍에서도 하송리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송리가 저희가 13개리거든요. 예. 그 13개리 중에서도 이제 6리, 11리, 13리가 이렇게 나란히 함께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3개리의 하송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3개리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주거시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여기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이 3개리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세대는 1651세대이고요. 이제 등록 차량이 2350세대입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 주차면은 총 1317면에 불과했어요. 네. 무려 1000대 이상이 매일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차량 보유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확실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차 공간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결국에는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위험이 가장 우려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민 안전이 제일 우려가 되죠. 예. 단지 내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은 이런 이중 주차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또 구급차의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도로 확보가 일단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주민들의 이 생명이 담보로 잡힌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행정에서도 아무래도 주차 관련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획만큼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경우에도 한 360명 면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성면은 불과 한 60면 정도에 그쳤고요. 예산적인 문제, 아무래도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요. 행정에서도 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만큼 실행에 옮기기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영월군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주민 체감도나 개선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월군 관내에 유료로 운영하는 서부시장 제1주차장 하고요. 또 무료로 운영하는 9개 주차장이 이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주차장 사업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처음에는 주민분들이 낯설어 하시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센서나 또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 현황판으로 주차 가능 면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는 좀 많고요. 특히 영월군 지리를 잘 모르시는 관광객들께서는 유용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 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좀 홍보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또 영화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뭐 기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영월군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렇죠. 현재 네. 관련 조례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자체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조례에 명시된 법정 주차 기준이거든요. 예. 영월군의 경우에는 세대당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13년도에 마련되었거든요. 예. 무려 12년이나 지났고 지금 현재 대다수의 세대가 보통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년이 넘는 동안 이제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요. 하루빨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담당 부서의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법정 주차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 시대 흐름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뭐 주차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나 뭐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 주차 실태 조사는 법으로 3년마다 이 계획을 하도록, 그러니까 조사 실태 조사를 하고요, 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월군도 뭐 2022년도에 하고 또 3년이 지난 올해 또 실시를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영월군의 주차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차 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이제 세우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실행에 좀 옮겨져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네. 그렇군요.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나 연구는 정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데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영월군의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영월군의 군정 방침이 살기 좋은 영월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의 기본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 확보이고요. 이 차량 보유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 주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 안전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더 깊게 고민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정말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요즘 독감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독감 조심하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히 마음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쪼록 주차 정책이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모두가 불편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의회 박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이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순환과 에너지 생산, 주민복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획기적인 자원순환 체계와 복지 모델을 모두 갖춘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뭐 이름만 들어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복합타운은 단순한 환경 기반 시설을 넘어서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자원 경제 복지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총 사업비만 694억 원, 그리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타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입니다. 곡물, 찌꺼기나 음식물 쓰레기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루 120톤까지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그대로 에너지화돼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네. 여기에 더해 처리하기 까다로운 폐비닐까지 하루 20톤 처리할 수 있는 열 분해 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이 시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고열로 폐비닐을 분해해서 다시 열 분해유라는 청정유 형태로 돌려놓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소각이나 매립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면서도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들은 다시 횡성 국민에게 돌아가는데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열 에너지는 치유센터, 아열대 식물관, 쉼터 카페 등 복지시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환경과 에너지 복합타운 TF팀 문재원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은 횡성군의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미래형 자원순환 거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에너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복지에 재투자하는 환경, 경제, 주민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한 상생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복지 증진 없이는 환경시설이 성공할 수 없기에 복지타운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자 미래 시대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횡성군 복합타운만의 특징은 어떤 점일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통합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다른 지역의 시설들이 대개 음식물만 혹은 가축 분뇨만 따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횡성군은 유기성 폐자원부터 폐비닐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자원순환 시설을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주민복지시설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훨씬 고도화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즉 폐자원 처리, 에너지 생산, 복지시설 활용,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환경, 경제, 복지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폐비닐을 열 분해유로 전환하는 기술은 탄소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순환 경제 관점에서도 매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복합타운이 완공이 되면 군에서 처리하던 폐기물 위탁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면서 운영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 지역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횡성군 환경과 에너지 복합타운 TF팀 문재원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복합타운의 가장 큰 특별함은 유기성 폐자원부터 폐합성 수지까지 아우르는 다각화된 자원순환 체계와 주민복지 연계의 통합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설이 가축 분뇨와 음식물 중 하나의 유기성 폐기물만 처리하거나 단순히 소각 매립하는 단일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횡성군은 하루에 120톤 규모로 가축 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를 통합 처리하는 시설에 더해 처리하기 곤란한 폐비닐까지 에너지화하는 열분해 시설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창출되는 바이오가스, 열분해유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치유센터, 유리온실 같은 복지시설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예,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복지를 함께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고 지역 주민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구축 과정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25 전쟁으로 혼란스럽던 시기에 미국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속초 신흥사의 불화가 돌아왔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원주를 떠났던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소개해드리면서 여전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 신흥사로 돌아온 이 불교 그림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시황도입니다. 이 시황도는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에서 차례로 만난다고 전해지는 10명의 시황, 즉 저승의 심판관을 그린 그림으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179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체 10점으로 구성된 시황도 중에 하나로 저승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왕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로 91.4cm에 세로 116.8cm 크기의 이 작품은 원래는 신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942년에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 주요 사찰의 재산 목록을 조사한 기록에는 시황도가 남아있고 1953년에서 54년 미군 장교들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는 사전 등에 비춰보면 아마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경쯤에 속초 지역이 미군정 하에 있었던 시기에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작품이 돌아오는 데에는 속초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원회의 노력이 있었고요. 신흥사 시황도가 돌아오는 건 2020년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시황도 6점이 돌아온 데 이어 두 번째로 10점 가운데 7점이 돌아온 셈입니다. 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모두 제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클래식 선율 속에서 김장을 할 수 있는 이색 축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바로 평창의 작은 마을 개촌에서 매년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클래식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현재 이 마을 일대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제1회 박림 개촌 클래식 김장 축제가 한창입니다. 박림면은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로 속이 노랗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황금 배추로 불리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배추를 활용한 김장 체험과 클래식 음악 공연을 결합해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형태의 문화행사로 펼쳐집니다. 김장 체험과 함께 왈츠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올드팝과 김광석 노래를 함께 부르는 무대 등 다양한 상설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체험 비용은 배추김치 20kg 기준으로 15만 5천 원, 10kg 추가 시 7만 9천 원이라고 하고요. 알타리 김치는 10kg에 12만 5천 원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음악과 김장이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이색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평창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원주의 둥지를 튼 국립청년극단의 공연을 내년 초쯤이면 만나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청년극단이 이달 초에 상견례와 함께 첫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원주시와 국립극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상견례에서 협력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단원들의 첫 대본 리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연극단체인 국립극단에서 조직한 국립청년극단이 선보일 작품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데요. 연출은 연극, 음악 등 뮤지컬 분야를 아우르며 활동하는 이대훈 감독이 맡았고요. 연말까지 2달간의 연습을 거쳐 내년 1월에 초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며 모든 좌석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 극단은 문화공유 플랫폼과 치약예술관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만큼 원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청년 인구의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맘땐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순환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모자와 같은 방한구를 착용해서 보온에 특히 신경 써주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